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명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 목도리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둘둘 감고 묶어서 착용하실 수 있는 길고 넓은 목도리로 내추럴하게 툭툭 들고 다니기 좋은 베이직하고 심플한 매력의 목도리입니다. 베이비 알파카와 메리노울 성분이 함유된 좋은 소재의 실을 사용했어요. 목에 둘렀을 때 부드럽고 거칠지 않은 포근한 느낌이라 예민하신 분들이 착용하시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사용된 기법은 앞으간뜨기의 가장 기초, 겉뜨기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인 앞으간뜨기 기법을 반복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코바늘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적응하실 수 있고, 처음 코바늘과 앞으간뜨기를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쉬운 난이도입니다. 게다가 아주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정말 강추드려요. 여러분이 예쁜 목도리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저의 모든 노하우와 팁들을 영상에 담아둘 예정이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용기 내서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알파카 리브레라는 실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면서 뜰 색상은 403번인데요. 제가 402번부터 403, 404, 405번 실을 모두 샘플로 떠놨어요. 제 채널이나 아니면 몽치네 공방으로 오셔서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색상의 샘플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목도리에 사용한 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소재인데요. 메리노울, 아크릴, 베이비 알파카, 나일론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해서 목도리로 뜨시기에 정말 좋으실 거예요. 바늘은 5mm의 아프간 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바늘 종류를 두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영상 속에서 사용한 바늘은 이 킹키 아프간 바늘이에요. 이 바늘을 저는 되게 편하게 사용하기는 했는데 조금 가격대가 높은 편이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국내에서 생산한 가성비 좋은 아프간 바늘을 따로 구해두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프간 바늘은 15cm 길이의 아프간 바늘인데요. 우리가 뜨게 될 목도리의 폭보다는 살짝 짧아요. 하지만 이 뒤쪽에 마개가 있어서 목도리를 뜰 때 크게 불편한 점 없이 뜨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바늘이 굉장히 가벼워서 목도리 뜨실 때 손목에 무리 없이 뜨실 수 있을 겁니다. 가성비 좋은 아프간 바늘로 정말 추천드려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목도리를 꾸며줄 때 사용할 라벨, 그리고 이 라벨을 달아줄 때 필요한 얇은 바늘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라벨은 직조 라벨인데요. 이 목도리를 위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직조 라벨입니다. 목도리 끝부분에 이렇게 접어서 달아줄 거예요. 한쪽은 고양이, 한쪽은 핸드메이드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원하는 디자인을 앞쪽으로 설정해서 달아줄 수 있는 라벨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모든 재료는 몽치네 공방에서 구매 가능하고 몽치네 공방에서 목도리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라벨은 사은품으로 하나씩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도리 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줄게요. 자, 바늘 등으로 평평한 부분을 누르고요. 겉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꼬아진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일단 지금 사슬뜨기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쪽에 링크 걸어두는 거 타고 가서 기초 강의를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훨씬 더 뜨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방금 떠진 이 사슬뜨기는 꽉 당겨서 매듭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위로 사슬뜨기를 31개 떠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주는 사슬뜨기 31개는 우리가 떠줄 목도리의 가로 길이를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목도리를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줄 거기 때문에 약 2cm 정도가 더 늘어나지만 대략적인 목도리의 폭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사슬뜨기를 하나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너무 작은 사슬뜨기 떠지지 않도록. 이 목도리를 뜰 때는 전체적으로 손에 힘을 빼고 떠주셔야 됩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고리, 지금 걸어주는 고리 말고 이 뒤쪽에 있는 고리가 너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슬을 만들면 사슬 자체가 작게 터집니다. 살짝 여유 있게 늘려주시고 사슬뜨기를 떠주셔야 조금 커다랗고 여유 있는 사슬이 만들어져요. 지금 걸려있는 이 고리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 넷.
일정한 크기의 사슬이 떠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31개를 쭉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31개 쭉 떠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후간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을 뜰 때 지금 여기 바늘이 걸려있는 곳에서 여기 반대쪽 끝부분으로 쭉 갔다가 다시 지금 바늘이 있는 오른쪽으로 되돌아가는 게 한 단입니다. 우리 코바늘을 뜰 때는 쭉 떠나가면서 첫 번째 단을 뜨잖아요. 여기까지 갔다고 첫 번째 단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반대쪽 끝부분까지 계속 바늘의 실을 건 상태에서 이동을 할 거예요. 앞후간뜨기 할 때 기둥코를 세우고 시작하기도 하고 세우지 않고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이 목도리는 끝부분의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표현해 줄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코 없이 바로 31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자, 우리 앞쪽에서 보면 사슬이 V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슬을 이렇게 돌려보면 뒤쪽에 뽕뽕뽕 올라와 있는 코산이 있을 거예요. 이 코산에다가만 바늘을 찔러가면서 반대쪽까지 떠줄 겁니다. 자, 기둥사슬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워준 이 31번째 코의 바로 뒤쪽에 있는 코산 여기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살짝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실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반대쪽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실을 걸면서 이동할 겁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코산 바늘을 찔러 넣고 이렇게 코산만 살짝 주워주세요. 실을 걸고 뒤쪽으로 살짝 제껴줍니다. 이렇게 쭉쭉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보일 정도로 뒤쪽에 걸려있는 실도 지금 제 거 공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너무 착 달라붙어 있으면 나중에 다 완성해놓고 봤을 때 목도리의 끝부분이 돌돌돌돌돌 말릴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앞으로 목도리를 뜰 때 이렇게 실을 걸고 나서 뒤쪽으로 확 제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려놓은 고리가 다시 쪼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늘려주고 나서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 코에 바늘을 찔러 넣어줄 때 이렇게 늘려준 고리를 잡고 살짝 누르고 다음 코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실을 걸고 끌고 나와서 뒤쪽으로 제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누르고 있는 실은 방금 제껴준 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여지고 펴지고의 영향을 받는 건 가장 위쪽에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생길 때마다 옮겨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잘 잡아주셨다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쭉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늘려놓고 눌러주고 다음 코 찾아서 찔러 넣고 실 걸고 나와서 또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눌러주는 걸 바꿔주고 첫 번째 단은 코산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확 늘려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늘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쭉 코산을 주워서 반대쪽까지 한 코씩 주워주고 올게요. 이렇게 쭉 뜨다 보면 우리가 오른손에 잡고 있는 고리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텐데요. 그때는 과감하게 뒤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에 코산을 찾아서 바늘로 찔러 넣고 실을 걸고 이때가 중요합니다. 가장 마지막 왼쪽 부분을 뜰 때 실을 적당한 길이로 빼주셔야 돼요. 이때는 이렇게 꽉 늘려주시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적당히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걸고 방금 만들어준 고리 하나를 빼줄 거예요. 걸고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2개의 고리를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항상 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 왼쪽에서 첫 번째 시작은 고리 하나를 빼주고 그 다음부터는 2개씩 짝을 지어서 빼주시면 돼요. 자, 실을 걸고 2개 빼줍니다. 한 번 더 실을 걸고 2개 빼줍니다. 한 번 더 실 걸고 2개 빼주세요. 실 걸고 2개 빼줍니다. 자, 이때 왼쪽에 잡고 있는 실을 너무 손에 힘을 꽉 주고 잘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세게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목도리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떠질 거예요. 자, 왼손은 계속 손에 힘을 풀고 실이 자연스럽게 잘 딸려올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떠지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세로 일자로 모양이 생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다리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실을 걸고 2개를 한 번에 빼냈을 때 이 사이를 자세히 보면 사슬 하나가 또 생겨 있어요. 얘가 가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가로 코는 이 세로 코보다 짧아야 해요. 자, 지금 저는 가로로 만들어지는 사슬의 크기가 세로로 만들어진 일자 무늬의 길이보다 더 짧죠? 이 세로 일자 무늬가 저처럼 길게 나올 수 있어야 밑에 부분이 말리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뜨실 수 있습니다. 이 세로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여기 반대쪽까지 쭉 실을 걸고 올 때 제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확확 제껴주셨어야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혹시 여기까지 떴는데 지금 이 세로 무늬가 너무 짧게 나왔다. 이 뒤쪽에 파묻혀 있는 사슬, 가로 사슬보다 여기 세로 무늬가 똑같거나 더 짧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 삼아 한번 쫙 푸시고 쭉쭉 당겨서 다시 여기까지 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떠봤자 끝부분이 계속 말려서 신경 쓰이실 거예요. 자, 걸고 빼줍니다. 걸고 2개 빼주고 걸고 2개 빼주고 걸고 2개 빼주고 자, 이렇게 걸고 2개를 빼주면서 이 뒤쪽에 만들어지는 사슬의 크기가 이 폭이 더 좁아지냐 더 넓어지냐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왼쪽에 잡고 있는 손은 항상 일정한 힘으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걸고 2개 빼주고 걸고 2개 빼주고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에도 2개를 빼주면 이렇게 방금 끌고 온 것까지 포함해서 2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이 2개를 빼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만 1개를 빼주는 거고요. 계속 2개씩 빼서 끝까지 2개씩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을 올라갈 건데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앞프간뜨기를 할 때 이 고리의 길이도 이 일자 무늬의 길이처럼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서 길이를 맞춰주고 뜨는데요. 우리 이 목도리를 뜰 때는 이렇게 뜨시면 안 됩니다. 이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쫙 당겨져서 이 바늘의 굵기만큼만 늘어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바늘의 굵기보다 더 크게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바늘의 굵기만큼만 이렇게 너무 꽉 당긴 상태에서는 뜨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힘을 빼고 이 바늘의 굵기만큼만 바늘이 쉽게 움직일 수 있게 요렇게 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늘의 굵기만큼만 늘려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다음 단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준 거예요. 앞프간뜨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게 첫 번째 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해준 이 무늬가 앞프간뜨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겉뜨기 무늬인데요. 우리 이 목도리를 뜰 때는 이 겉뜨기 무늬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손땀이에요. 왼손으로는 얼마나 일정한 힘으로 실을 잡고 있어서 실이 일정한 간격으로 술술 풀리게 잡아주는지,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얼마나 적당하고 일정한 길이로 고리의 길이를 조절해주는지, 그거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자 무늬가 좀 넉넉한 길이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자, 이제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단을 떠줬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이 위쪽으로는 계속 같은 방법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처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길이는 너무 늘어나 있거나 너무 당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딱 바늘이
그냥 설렁설렁 잘 통과할 수 있게 바늘의 굵기에 맞춰서만 조절해 주시고요. 우리가 첫 번째 단을 뜰 때 코산을 줍는 작업을 해줬던 것처럼 실을 계속 주워나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코산을 주울 수 없으니까 이 앞쪽 다리를 계속 주워주시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옆에서 보면 V 모양을 하고 있는 앞에서 보면 한 가닥만 보이는 요 코는 건너뛰셔야 하는 코입니다. 여기 말고 두 번째 길쭉한 다리만 걸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다리는 항상 무조건 건너뛰는 거고요. 두 번째 다리부터 항상 걸어주시면 됩니다. 바늘의 굵기에 맞춰서 고리의 길이 조절해주시고 두 번째 다리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그리고 실을 걸고 나서 또다시 쭉 당겨줍니다. 첫 번째 코를 이렇게 쭉 당기고 나면 우리 처음에 있었던 고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처음 고리의 길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쪽 부분과 이 반대쪽 부분이 어느 정도 단을 올려놓고 봤을 때 이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면서 고르게 올라가야 예쁜 목도리가 만들어지겠죠. 설명을 잘 참고하셔서 이 처음 부분에 고리를 적당한 길이로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 다리에도 여기를 눌러준 상태에서 바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주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당겨줍니다. 자, 옮겨서 눌러주고 그 다음 다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실을 걸어서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많이 늘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늘려놔도 어차피 누르고 있지만 다음 고리를 거는 과정에서 조금은 다시 당겨지게 됩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왼손을 까딱까딱 저처럼 움직여주시면 걸고 뒤쪽에 실을 거는 과정에서 왼손이 가만히 있으면 걸기가 조금 힘들죠? 왼손을 까딱 움직여서 걸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빨리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뜨다가 뒤쪽에 잡고 있는 게 많이 뭉쳐있다 싶으면 바늘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주시고 이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도 반대쪽 해줬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코의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가장 마지막 코는 우리 계속 뜨던 것처럼 다리만 살짝 걸어주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마지막 코를 뜰 때만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사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사슬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우리가 계속 걸던 다리와 이렇게 돌려보면 사슬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닥을 이렇게 같이 찔러 넣어주셔야 돼요. 한 가닥만 이렇게 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을 뜰 때는 두 가닥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계속 하던 것처럼 확 제껴버리면 여기 너무 큰 고리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안 되고 가장 마지막 부분은 살짝 당겨서 바늘의 굵기보다는 살짝 크지만 거의 비슷하게 고리의 크기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의 굵기는 여기 파여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평평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늘보다는 살짝 크지만 바늘과 얼추 비슷하게 고리의 크기를 조절해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고리가 더 이상 늘어나거나 조여지지 않도록 이 고리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걸어서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고리를 한 가닥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럼 사슬 하나가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사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 가닥씩 빼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 가닥만 뺐어요. 그 다음부터는 두 가닥씩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손에 힘을 빼고 떠주시는 게 더 예쁘게 떠집니다. 너무 손에 힘을 꽉 주고 긴장하고 뜨지 마시고 설렁설렁 뜬다는 생각으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 왼손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를 잡아주는 부분뿐이에요. 지금 엄지손가락, 중지손가락으로 실을 끌어올 때 밑부분을 잡아주잖아요. 여기에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와서도 똑같이 2가닥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목도리의 2번째 단까지 떠줬습니다. 여러분도 설렁설렁 저랑 비슷한 손땀으로 뜨고 계시다면 목도리 2단까지만 떴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떠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목도리를 170cm까지 쭉 단을 올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금방금방 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떠주시면 됩니다. 자, 3번째 단 뜨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 고리의 크기입니다. 너무 당겨지지도 너무 늘어나지도 않은 바늘이 쑥쑥 통과할 수 있는 바늘 크기와 비슷한 길이로 처음 고리를 설정해 주시고요. 이 고리 검지로 누르고 항상 첫 번째 다리가 아니고 2번째 다리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다리는 항상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2번째 다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고 뒤쪽으로 확 늘려주세요. 누르고 다음 확 늘려주고 다음 코도 쭉 반복해서 반대쪽까지 가줄게요. 반대쪽 끝부분도 동일하게 뒤에서 2번째 다리를 주울 때는 쭉 당겨주는 게 동일하지만 가장 마지막 다리를 주울 때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앞쪽에서 보이는 다리만 걸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옆면을 보면 사슬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슬을 이렇게 찔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가닥을 걸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2가닥을 찔러주고 실을 끌고 와서 자, 이때 만들어지는 크기 중요하죠. 이 바늘의 크기와 비슷하게 그치만 조금은 더 크게 너무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이렇게 바늘의 굵기와 비슷하지만 살짝만 커지는 이 상태에서 엄지로 고리의 크기가 바뀌지 않도록 끝을 잡아주시고 실을 걸어서 처음 부분이니까 방금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1가닥만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앞에서 봤을 때도 V 모양이 계속 보이게 될 텐데요. 이 V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V 모양이랑 여기 반대쪽에 보이는 이 V 모양의 크기가 일치할 수 있게 떠주셔야 양쪽 길이 차이가 나지 않게 뜰 수 있어요. 처음에 1가닥을 빼준 상태이기 때문에 쭉 2개씩 빼주시면 돼요. 자, 이 끝부분 2개 빼고 마지막에 생기는 2개도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바늘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 첫 번째에 우리가 걸어줬던 고리의 길이가 더 짧기 때문인데요. 얘를 억지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뜨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선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고리의 크기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준 이 사슬의 크기와 여기 반대쪽에 있는 사슬, 이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목도리의 3단까지 모두 떠줬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부터 계속 반복을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을 다 쓰거나 실 중간에 매듭이 발견돼서 실을 끊고 새 실을 연결해야 할 때, 그리고 혹시 중간에 틀린 부분을 발견해서 코를 수정해야 할 때, 이 2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실을 다 썼다고 가정을 하고 새 실을 연결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왼쪽 끝에서나 오른쪽 끝에서 연결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뜨는 도중에 바꿔주는 게 여러분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을 걸고 되돌아가는 이 작업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다 쓴 실을 뒤쪽에 그대로 두시고요. 새 실을 가지고 옵니다.
다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니라 이 가로 사슬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닫순 실은 그대로 뒤쪽에 두시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요렇게 한 5개 정도를 다시 되감아 왔을 때 여기 실 연결한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살짝살짝 뒤쪽 꼬리실을 당겨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남겨두셨다가 목도리를 다 완성하시고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혹시 여러분이 뜨다가 실수를 한 걸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풀고 다시 시작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뜨는 방법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진 않겠지만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보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 2가닥이 아닌 3가닥을 한 번에 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발견하셨을 때는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앞후간뜨기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되는 단 한 단을 전부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끝부분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지금 걸려있는 고리 말고 그 밑에 만들어진 사슬 있죠? 그 사슬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잘못 든 부분 한 단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실 자체가 잔털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풀다 보면 이렇게 걸리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는 무리하게 힘을 가해서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원인이 되는 얇은 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 원인을 찾아서 끊어주시면 이렇게 술술 또 풀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은 부분은 단수링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수링을 꽂아놨던 이 고리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서 새로운 단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풀고 뜨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죠? 원인이 되는 단까지 이렇게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풀어주시면 돼요. 실수를 했을 때 수정하기 위해서 풀고 다시 떠주는 것도 굉장히 쉽죠. 앞후간뜨기는 손땀만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신다면 정말 쉽고 빠르게 뜰 수 있는 뜨개 기법입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 나갈 때 쭉쭉 많이 당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아랫부분은 말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금 4개째 뜨고 있는데 저도 살짝 말립니다. 이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목도리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짧은뜨기로 둘러주는데 그때 이 말린 부분은 조금 펴집니다. 그리고 이 목도리 아랫부분과 목도리를 다 만들고 나서 목도리의 끝부분은 또 빼뜨기로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풀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리는 오른쪽 아랫부분이 짧은뜨기와 빼뜨기를 해줬음에도 살짝 말릴 수 있어요. 그때는 접이식 라벨을 이쪽에다가 붙여서 이 말리는 부분이 최대한 펴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말린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짧은뜨기, 빼뜨기, 그리고 여기에 라벨까지 이렇게 달아주면 말리는 거는 최소화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작 우리가 목도리를 해놓고 보면 이 말리는 부분이 크게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단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 길이와 오른쪽 길이가 지금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저는 지금 똑같거든요. 오른쪽이 더 커져 있을 확률이 더 높은데 여기 오른쪽의 길이가 왼쪽보다 너무 더 많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 삼아 한번 풀렀다가 다시 떠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뜰 때 처음에 이렇게 걸어주는 고리가 지나치게 커져 있어서 이쪽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이 더 길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코를 만들고 이렇게 실을 끌어와서 이 고리의 길이를 조절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길었을 수도 있어요. 왼쪽은 특히나 너무 당겨진 상태로 하셔도 안 됩니다. 일정한 크기의 적당한 사슬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바늘의 굵기보다 살짝 더 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잘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목도리를 뜰 때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하는 디테일한 팁 같은 설명은 대부분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길이를 170cm까지 여러분이 쭉 재밌게 뜨고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목도리를 약 170cm까지 쭉 떠주고요. 20g 정도 실이 남은 상태입니다. 자, 실이 너무 적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20g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길이를 더 길게 뜨고 싶으시더라도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수 있을 만큼의 실의 길이는 남겨두시고 적당히 떠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31코를 잡고 170cm까지 단을 쭉 올렸을 때 약 25g 정도 실이 남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위쪽에 코 마금을 해주고 짧은뜨기로 목도리를 한 바퀴 둘러주도록 할게요. 자, 코 마금을 해줄 때는 빼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 고리는 바늘의 굵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고 두 번째 코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실을 걸고 먼저 있었던 고리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그 옆에도 다음 코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먼저 있었던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얘는 코바늘 뜨기에서 빼뜨기라는 기법인데 앞으간뜨기를 할 때 코 마금을 하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코를 막아가면서 반대쪽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는 코가 너무 작게 생기지 않도록 지금 뒤쪽에 있는 고리의 길이를 너무 당겨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여기가 너무 당겨진 상태에서 떠주면 작은 빼뜨기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여유 있게 고리의 길이를 잡아주고 실을 걸고 나와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끝부분을 뜰 때도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두 번째 다리는 걸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가장 마지막 다리는 앞쪽만 거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서 똑같이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편모를 뒤집어 주세요.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이 무늬가 나오는 겉면을 바라보고 떠줬는데요. 마지막 짧은뜨기를 뜰 때는 이 편물 자체를 뒤집어서 안쪽 부분을 보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의 기둥사슬코가 사슬뜨기 하나이기 때문에 방금 사슬뜨기 하나를 세워줬습니다. 자, 이제 이 사슬뜨기 코 말고 그 밑에 있는 코 여기로 가서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얘는 첫 코가 됩니다.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여기까지 되돌아와 주셔야 돼요. 모서리는 모서리마다 코 늘림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짧은뜨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 늘림 작업을 해주지 않고 돌아와서 코 늘림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코는 그냥 한 코만 찔러 넣고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를 찾는 방법은 위쪽에서 바라봐 주시면 돼요. 우리가 목도리에 코 마금을 할 때 빼뜨기로 쭉 떠줬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면 사슬이 있을 거예요. 이 사슬 두 가닥을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윗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코에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빼뜨기를 했던 부분이라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쪽 V 모양의 사슬 전체를 통과시켜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 반대쪽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쭉 떠줄게요. 저는 위쪽 부분 두 코가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 옆선을 봤을 때 옆에도 사슬 모양이 보일 텐데요. 이 사슬은 이 위쪽에 만들어진 사슬보다 상대적으로 클 거예요. 모서리에 코늘림을 할 때는 이 윗면 부분의 끝에 코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편에서도 윗면 부분의 끝에 코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코늘림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을 뜰 때도 두 코가 남았는데 뒤에서 두 번째 코는 그냥 짧은뜨기를 해주고 이 윗면에서 가장 마지막 코 여기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코늘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코늘림이 됩니다. 자, 모서리 코이기 때문에 둥글고 자연스럽게 지나올 수 있도록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옆면을 짧은뜨기로 떠볼게요. 이 옆면을 쭉 떠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위쪽 면을 뜰 때는 그냥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를 한 코씩 쭉 넣어줬는데요. 이 옆면은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쪼그라들 거예요. 이 윗면에 있었던 사슬의 크기보다 옆면에 생기는 사슬의 크기가 좀 더 컸잖아요. 이렇게 큰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딱 맞았던 짧은뜨기의 크기를 이쪽에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옆면의 사슬보다 더 작은 짧은뜨기가 위쪽에 한 코씩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그라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코늘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코늘림을 해주는 규칙이 여러분이 기억하기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슬, 사이, 사슬, 사슬, 사이, 사슬, 사슬, 사이, 사슬, 사슬, 사이, 사슬의 규칙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있는 옆면의 코, 바늘 찔러 넣고 바늘의 위쪽에 V 모양의 사슬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한 코 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이 한 코를 떠주셔야 됩니다. 이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다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 코를 늘려주셔야 돼요.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때는 여기 보시면 사슬 밑에 부분에 가로로 된 실이 있어요. 이 가로로 된 실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주시면 자연스럽게 사이를 비집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찔러주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과 사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 코를 떠준 셈이에요. 그 옆에는 규칙에 맞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슬, 사이, 사슬, 사슬, 사이, 사슬 요것만 기억해주세요. 자, 지금 사슬, 사이, 사슬 한 패턴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두 코도 사슬, 사이, 사슬 해주시면 됩니다. 착각하시기 쉬운 게 사슬과 사이의 코늘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자, 사슬, 사이 코늘림, 사슬 해서 한 패턴을 해주시면 그 옆에는 요 사이에다가 코늘림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코를 또다시 한 패턴으로 보고 사슬, 사이의 코늘림, 사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있는 여기에다가 코늘림을 하는 게 아니겠죠? 다음 두 개의 코를 묶어서 사슬, 사이의 코늘림, 사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패턴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다음 두 코도 패턴으로 묶어서 같이 반복해 볼게요.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는 사이에 코늘림 해줘야 되니까 가로실 밑에서 위로 손톱을 사용해서 이렇게 잘 찔러 넣고 요 다음 사슬 밑으로 그대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슬. 자, 또다시 패턴 반복해 볼게요. 여기 사이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건너뛰고 사슬, 사이, 사슬 해주시면 돼요. 사슬에 코 넣고 자, 요 사이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야 되니까 가로실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사슬에 밑으로 그대로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요 두 개의 코를 한 패턴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가로실 찔러 넣고 두 번째 사슬 밑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사슬 밑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얘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사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통과했지만 두 번째 사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를 중간중간 늘려가면서 쭉 아랫단으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 뜨고 옆에 코에 두 코 코늘림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코 뜨고 두 코 뜨고 한 코 뜨고 두 코 뜨는 방법으로 편하게 뜨게 되면 앞쪽에서 봤을 때 여기 우리 목도리에 무늬를 넣어준 부분과 지금 짧은뜨기 떠주는 이 부분 사이의 구멍이 훨씬 더 크게 생깁니다. 지금은 좀 작게 생겨서 이 구멍이라는 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한 코에 코늘림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사슬, 사이 코늘림, 사슬, 사슬, 사이 코늘림, 사슬을 쭉 반복하면서 반대쪽 끝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부분까지 쭉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 와서도 마지막 옆선의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170cm까지 동일하게 떴어도 단수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쭉 사슬, 사이 코늘림, 사슬을 반복해서 오더라도 끝부분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는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코를 그냥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윗부분 같이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보이는 쪽에서는 사슬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앞쪽을 보면 처음에 사슬뜨기 31개 해줬던 게 그대로 있어요. 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코 늘림을 해볼게요. 반대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이렇게 길게 무늬가 있는 거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를 세워주고요. 또다시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코 늘림은 이 윗면과 아랫면에서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옆면을 뜰 때는 그냥 똑같이 떠주시고 윗면의 첫 코에다가 코늘림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도 반대쪽 떴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했던 사슬 코이기 때문에 바늘 찔러 넣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코 한 코 잘 찾아서 바늘 잘 찔러 넣고 사슬 하나마다 하나의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확인했을 때 가장 끝부분 코, 여기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코늘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또다시 바늘 같은 코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떠줄게요. 자, 이제 이 옆면도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여기 짧은뜨기를 뜰 때 이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을 같이 감고 뜨면 좋은데요. 저는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실 뒤쪽에 빼두고 그냥 할게요.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사이에 코늘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조금 더 바늘을 쉽게 찔러 넣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대각선 실 한 가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줄게요. 아래에서 위로 찔러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해줬던 것처럼 여기 패턴 중에 두 번째 코 사슬 밑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쪽 면은 이 사슬 바로 밑에 쪽에 가로실이 한 가닥 있습니다. 이 가로실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 가로실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 패턴의 두 번째 코에 사슬머리 바로 밑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겉에서 봤을 때 바늘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패턴의 두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 있는 두 개의 사슬을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서 첫 번째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 이 사이 부분에 코늘림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오는 대각선 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요 실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바늘을 그대로 패턴의 두 번째 코에 사슬머리 바로 밑으로 넣어줍니다.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패턴의 두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그냥 짧은뜨기를 뜨고, 짧은뜨기를 넣을 때도 이 짧은뜨기 코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로실에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위쪽에서 보이는 사슬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뜨고 사이에 코늘림 해줘야 하니까 대각선으로 보이는 실에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서 두 번째 코에 사슬 바로 밑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사슬에 머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이랑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여기 중간에 코늘림 해주는 코 잘 찾아 들어가서 찔러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쪽 끝부분까지 쭉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링을 꽂아놓고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마지막 사슬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단수링 전후로 사슬 2개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단수링 바로 밑에 있는 사슬 말고 그 밑에 있는 사슬이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다가 짧은뜨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첫 번째 코가 들어갔었던 이 구멍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모서리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짧은뜨기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 넣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단수링이 꽂혀 있는 이 첫 번째 코가 들어간 구멍, 그 구멍을 찾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코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코가 들어간 구멍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준 상태에서 반대쪽 부분까지 빼뜨기를 쭉 떠주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이 살짝 겉으로 말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해서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그 다음 코에다가도 빼뜨기, 한번 빼뜨기로 쫙 잡아줄게요. 빼뜨기 코는 너무 작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떠주셔야 돼요. 반대쪽까지 떠주겠습니다. 한 바퀴를 다 빼뜨기로 둘러주는 건 아니에요. 이 끝부분 코늘림 해줬던 코까지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윗면에 가장 끝부분에 있는 코에다가도 빼뜨기를 해주고 밑으로 한 2코 정도만 내려가서 빼뜨기를 이어서 해주고 잘라줄게요. 자, 여기까지만 뜨고 실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고리 뒤쪽으로 그대로 실 통과시켜서 끝내줄게요. 자, 그리고 반대쪽 부분도 바깥으로 말리고 있기 때문에 빼뜨기를 해서 살짝 잡아볼게요. 자, 여기도 시작할 때는 옆선 한 밑에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안쪽을 바라보고 빼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있는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모서리에 사슬뜨기 하나 넣었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바늘 찔러 넣지 말고 위쪽 첫 번째 코에다 넣고 그 옆에도 또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위쪽에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떠줘서 여기 반대쪽 부분까지만 떠줄게요. 자, 여기 반대쪽 부분도 마지막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주고요. 여기 코늘림을 했을 때 중간에 사슬뜨기 했던 코는 생략하고 옆선의 첫 번째 코, 한 칸 밑에 두 번째 코까지만 빼뜨기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 쭉 당겨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제 목도리 안쪽에 셋실 연결하면서 생겼던 이 코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돗바늘을 가지고 와서 코리실을 돗바늘에 연결해 줍니다. 실을 숨겨줄 때는 우리 안쪽에 숨겨주시는데요. 안쪽에 보면 이 안뜨기 무늬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가로실들이 쭉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꼬리실이 있는 가장 근처에 가로실 한 가닥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로실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자, 그 옆으로 가서는 또다시 아래에서 위로, 그 옆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 옆에서 아래에서 위로.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 아래 위를 반복하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쭉 가로실을 타고 쭉 길게 통과를 했다가, 자, 가장 끝부분에 있는 가로실 하나는 남겨두고 그 밑에 있는 가로실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남게 되는 꼬리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꼬리실을 다 숨겨주고 목도리를 완성해줬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로 라벨을 달아주는 것만 남았는데요. 라벨 달아주는 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새로 영상을 제작해서 따로 빼둘게요. 위쪽에 바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 목도리에 라벨을 달아주는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처음 사슬뜨기를 하고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던 오른쪽 아랫부분에 라벨을 달아줬습니다. 위쪽보다 아래쪽에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말리는 현상이 심해서 저는 이쪽 부분에 라벨을 달아주면서 말리는 걸 살짝 잡아줬어요. 라벨을 달아줄 때는 모서리 양쪽 끝에 대각선으로 달아주지 않고 일자로 달아줬습니다. 이 앞으간뜨기의 겉뜨기 무늬가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일자로 달아줬어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대각선으로 다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히 라벨을 달아주는 방법은 직조 라벨 다는 방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도 목도리 예쁘게 완성하셨나요?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